새벽 4시 전주 한옥마을의 어둠은 아직 짙었습니다. 오정숙은 뒤뜰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68해를 살아온 그녀의 손은 익숙한 움직임으로 장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7년 묵은 간장의 구수한 향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향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녹음. 그녀가 30년 넘게 지켜온 한정식 집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붙인 이름이었지요. 시원한 그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정숙은 홀로였습니다. 피부치라곤 서울 사는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도마 위에는 이미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지런했습니다. 호박, 당근, 표고버섯, 서기버섯. 정숙은 칼을 들었습니다. 손끝에서 채소가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썰려나갔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칼로 같은 동작을 반복해온 손이었습니다. 오늘은 사흘째였습니다. 손자의 첫 돌잔치를 위해 구절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궁중 요리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음식이었지요. 8가지 고명이 각각의 색을 유지하면서도 조화를 이뤄야 했습니다. 밀전병은 속이 비칠 듯 얇아야 했습니다. 정숙은 달걀을 풀었습니다.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했습니다. 각각 곱게 지단을 붙여냈습니다. 황백지단.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불 조절이 중요했습니다. 너무 센 불이면 타고 너무 약하면 익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이 이런 걸 먹을란가 모르겠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울 사는 아들 도윤. 명문대를 나와 IT 회사에 다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 서아는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팔로워가 몇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정숙은 인스타그램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사는 세상이 자신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쯤은 알았습니다.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전주에 내려왔었지요. 정숙은 보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너비아니, 구절판, 신선로. 며느리는 사진만 몇 장 찍고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비건 식단 중이에요. 정숙은 비건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자신이 만든 음식이 거절당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아들은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들 이렇게 먹어. 건강식이래.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완성된 구절판을 목재함에 담았습니다. 8가지 고명이 무지개처럼 배열되었습니다. 중앙의 밀전병은 촉촉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함을 닫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뿐인 손자였습니다. 강우. 사진으로만 본 아이였습니다. 영상통화로 몇 번 보았지요. 통통한 볼에 까만 눈동자. 정숙은 그 아이를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이 멀었습니다. 식당을 비울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꼭 안아봐야지. 정숙은 함을 쓰다듬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로 서울에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돌잔치는 모레였습니다. 성수동에 있는 어떤 레스토랑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성수동이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아들의 목소리에서 들리던 조심스러움은 기억했습니다. 엄마, 거기 좀 세련된 곳이거든. 편한 옷 입고 와. 편한 옷. 정숙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몸빼 바지와 작업복뿐이었습니다. 시장 갈 때 입는 검은색 바지 한 벌, 명절 때 입는 회색 투피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닫았습니다. 뭘 입어도 똑같겠지. 새벽 6시였습니다. 정숙은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찾아올 시간이었습니다. 70년 된 한옥이었습니다. 기둥의 칠이 벗겨졌습니다. 상들은 손때로 반질반질했습니다. 정숙은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그랬습니다. 30년 동안 쭈그려 앉아 장을 담그고 채소를 씻고 바닥을 닦은 대가였습니다. 정숙은 허리를 폈습니다. 창밖으로 한옥마을의 기와지붕이 보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내일 파티 장소 주소 문자로 보냈어요. 혹시 음식 같은 거 준비하시면 안 돼요. 케이터링 다 되어 있어서요. 정숙은 구절판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그래 알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함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사흘 밤낮의 정성이 담긴 함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져가야지.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할아버지였습니다. 정숙은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구수한 향이 식당을 채웠습니다.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정숙은 마지막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구절판함을 보자기로 정갈하게 쌌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녹음의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그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직접 썼던 글씨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사람들한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집을 만들자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랬지.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내일이면 손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동시에 무언가 불안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음식 같은 거 준비하시면 안 돼요. 정숙은 가방 속 구절판함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옥마을의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돌담을 비췄습니다. 내일은 좋은 날이 될 것이라고 정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정성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저울질될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난 후 진짜 자신의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옷깃을 여몄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전주역 버스터미널이었습니다. 정숙은 구절판함을 품에 안고 서울행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두운 전주 시내가 보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익숙했습니다. 3시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정숙은 보자기 싸맨 함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손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사진 속 통통한 볼, 까만 눈동자. 처음으로 안아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버스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차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졸았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손자가 구절판을 맛있게 먹는 꿈이었습니다. 서울역입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버스는 이미 서울 시내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빽빽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주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한강대교를 건넜습니다. 정숙은 처음 보는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었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쏟아져 나갔습니다. 모두 바빴습니다.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터미널 안이 북적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성수동 카페거리. 지하철 노선도를 보았습니다. 2호선을 타야 했습니다. 정숙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정숙은 구절판함을 꽉 안았습니다. 부딪히면 안 됐습니다. 교통카드를 찍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지하철이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숙은 빈틈을 찾아 올라탔습니다. 자리가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구절판함은 한 손으로 안았습니다. 12정거장이었습니다. 정숙은 흔들리는 차체에 몸을 맡겼습니다. 옆 사람의 가방이 계속 부딪혔습니다. 함이 눌릴까 조심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성수역입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성수동이었습니다. 거리가 낯설었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카페와 음식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루프탑 레스토랑 에클레어.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색 건물이 보였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옷가게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회색 재킷, 손에 든 보자기 보따리. 정숙은 옷매를 매만졌습니다. 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온통 하얀색이었습니다. 천장이 유리였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벽은 금색이었습니다. 풍선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HAPPY IREST BIRTHDAY. 금색 글씨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입구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남자들은 재킷을 입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보자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곱게 웨이브를 넣었습니다. 화장이 진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신다고 미리 말씀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주변을 의식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함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첫 생일인데 할미가 와봐야지. 이거 내가 손수 만든 것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뭔가 더러운 것을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서아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이쪽으로 오세요. 끌려갔습니다. 복도 한쪽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서아가 팔을 놓았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오늘 파티는 유명 케이터링 업체랑 전부 계약해서 음식부터 데코까지 컨셉이 다 정해져 있어요. 외부 음식은 곤란해요. 정숙은 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근데 이건 손자 돌잔치인데 음식 냄새 섞이면 사진 톤도 깨지고요. 서아가 말을 잘랐습니다. 정숙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컨셉, 톤,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의 정성이 냄새가 되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윤이는 어딨노? 정숙이 물었습니다. 아들을 찾았습니다. 서아가 손짓했습니다. 저쪽 구석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정숙이 불렀습니다. 도윤이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왁스를 발랐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너 할미가 만든 거 안 먹어 볼란가? 정숙이 함을 보였습니다. 도윤은 아내를 보았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은 정숙을 보았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서아 말이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 이해 좀 해줘.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배고프다고 울 때마다 밥을 먹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간호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손주는 어딨노? 정숙이 물었습니다. 안쪽 방에서 자고 있어요. 곧 나올 거예요.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지금 손님들 맞이해야 해서요. 잠시만 저쪽에서 기다리시겠어요? 자리 정리되면 다시 부를게요. 저쪽을 가리켰습니다. 복도 끝 작은 문이었습니다. 창고처럼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 안에서 기다리란 말이가? 네, 손님들이 많아서 좀 번잡하잖아요. 거기가 더 조용할 거예요. 서아가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빈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금방 올게요. 서아가 정숙을 안으로 밀듯 안내했습니다. 정숙은 문턱을 넘었습니다. 뒤돌아보았습니다. 도윤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딸칵. 정숙은 어둠 속에 섰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빈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밖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쾌한 음악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손자가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정숙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구절판함을 올려놓았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사흘 동안의 정성이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손자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창고였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바로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했습니다. 어머님? 아, 저기 안에 잠시 계셔.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전주에서 낡은 식당 하나 하시는데 워낙 옛날 분이라 이런 분위기 적응 못 하실 것 같아서. 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낡은 식당.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녹음은 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역사였습니다. 정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음식 솜씨는 좋으시잖아. 친구로 보이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휴, 말도 마. 서아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건물만 처분하면 우리 강남 신축 아파트 잔금 치르고도 남는데 영 고집이 세시네. 당신 인생이 담긴 곳이라나 뭐라나.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녹음이 아파트 잔금과 비교되고 있었습니다. 처분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거한 한정식을 찾아 먹는다고. 아들이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장사 그만하시고 좀 편하게 사셔야지. 우리랑 가까이 살면서 손주나 봐주시면 좋고. 정숙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이 바라는 것은 어머니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팔아 자신들의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무료 가정부였습니다. 밖에서 음악이 계속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손자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축하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창고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일어섰습니다. 구절판함을 들었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본심을, 며느리의 계산을, 자신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정숙은 손을 놓았습니다.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의 정성은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30년의 헌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숙은 구절판함을 무릎에서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차가운 창고 안에서 정숙은 혼자였습니다.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남겨졌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전부였습니다. 정숙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68회를 살아오며 배운 자세였습니다. 구절판함은 발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밖에서 음악이 흘렀습니다. 경쾌한 멜로디였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누군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았습니다. 곧 며느리의 달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강우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손자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창고 문 바로 앞이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진짜 고생 많았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서아의 친구로 보였습니다. 뭘 이 정도야. 인스타 반응 봐. 벌써 좋아요가 1000개 넘었어. 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그나저나 시어머니는 괜찮아? 아까부터 안 보이던데.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 저기 창고에 계셔. 서아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문과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창고에? 왜? 사람들 많잖아.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손자 돌잔치인데. 친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차피 사진도 안 찍으실 분이고 컨셉에 안 맞아. 서아가 웃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컨셉, 또 그 단어였습니다. 자신은 컨셉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음식은 정말 괜찮았어? 내가 보기엔 정성이 대단하던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케이터링 업체 음식이랑 톤이 안 맞아서 다 치웠어. 복도 테이블에 놔뒀는데 나중에 직원들 주려고. 서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을 눌렀습니다. 사흘 밤낮이 직원들 간식이 되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속상하시겠다. 뭐 어때? 워낙 옛날 분이라 이해 못하실 거야.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서아가 한숨 쉬었습니다. 그보다 저 건물 처분이 진짜 골칫거리야. 아, 전주에 있다는 그 식당. 응. 한옥마을 한가운데 있어서 땅값이 장난 아니거든. 부동산 중개인 말로는 최소 10억은 받는데.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10억? 녹음의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건물값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10억이면 강남 신축장금 치르고도 남겠네. 친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시어머니가 절대 안 판대. 당신 인생이 담긴 곳이라나 뭐라나. 서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 인생. 맞았습니다. 녹음은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해는 돼. 평생을 바친 곳이잖아.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해는 무슨. 요즘 누가 그런 낡은 한정식 집을 찾아 먹어. 손님도 없다면서. 그냥 고집 부리는 거지. 서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님이 없다고요? 단골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없었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여보, 케이크 자르는 시간 됐어. 알았어. 지금 가.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답답해해. 효도한다고 매달 용돈 드리는데 그 돈이면 우리 강우 교육비 되는 거잖아. 그러게. 근데 어쩌겠어. 시어머니 마음을 돌려야지.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우리 쪽으로 이사 오시라고 설득해 볼까 해. 전주는 너무 멀잖아. 손주도 봐주시고. 서아의 목소리에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럼 건물은? 당연히 파셔야지. 빈집으로 놔둘 순 없으니까. 그 돈으로 우리 아파트 잔금 치르고 남은 걸로 시어머니 생활비 드리면 되고.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건물을 팔게 만드는 것, 서울로 데려와 손주를 돌보게 하는 것, 그것이 아들 내외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동의하실까? 친구가 물었습니다. 설득해야지.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서아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숙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효도라는 그럴듯한 포장. 그 안에는 건물을 처분하려는 욕심만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아와 친구가 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고 안이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파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케이크 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손자의 첫 생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은 복도에 버려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인생을 아파트 잔금과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허리를 폈습니다. 어깨를 펴고 섰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도시였습니다. 정숙은 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살아온 방식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배고픔도 참았습니다. 아픔도 참았습니다. 외로움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것만이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처분해야 할 짐으로 여겼습니다. 10억짜리 부동산을 가진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정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단순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하지만 68회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정숙은 창문에서 돌아섰습니다. 구절판 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에 놓인 함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초라한 것은 함이 아니었습니다. 거절당하면서도 끝까지 매달리려 했던 자신이었습니다. 정숙은 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사흘의 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지켜야 할 자존심이었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정숙은 한 걸음 나섰습니다. 홀 쪽을 보았습니다.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아들이 손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에 정숙은 없었습니다. 정숙은 반대편으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이었습니다. 복도 한쪽에 작은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구절판함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함 위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쏟아졌습니다. 윤기나던 목재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정숙은 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뗐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함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동그랗게 맺혔습니다. 눈물방울 속으로 형광등 불빛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마지막 헌신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홀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자의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정숙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은 밖으로 나섰습니다. 성수동의 거리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숙은 옷깃을 여몄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68배 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을.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간판들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었습니다.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내 인생이, 내 녹음이 겨우 아파트 잔금이었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슬픔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명료함이 남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전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택시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정숙은 앞만 보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한강을 건넜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리 위로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강물이 검게 빛났습니다. 저 멀리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야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들었던 대화들이 맴돌았습니다. 저 건물만 처분하면 아파트 잔금 치르고도 남는데 손주나 봐주시면 좋고.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정숙의 인생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서울역 어디로 가시나요? 정문이요? 아니면 뒤쪽이요? 정문이요.
정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낀 듯 했습니다. 택시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서울역이 보였습니다. 밤이었지만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택시가 정차했습니다. 정숙은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광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전주행 막차는 이미 떠났습니다. 다음 차는 내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전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합실로 향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막차를 놓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배낭을 베고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를 껴안고 졸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구절판함은 없었습니다. 5층 복도 테이블에 두고 왔습니다. 가방은 텅 비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도윤에게서 전화가 올 것 같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어머니가 사라진 것을 알아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 눈치채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녀는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대합실이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녹음을 떠올렸습니다. 새벽의 장독대, 주방의 도마, 낡은 식탁들, 단골 손님들의 얼굴,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그곳이 그리웠습니다. 집에 가야지.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첫 차 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의자에서 몇 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매표소로 갔습니다. 전주 가는 표 한 장이요. 네, KTX 좌석으로 드릴까요? 고속버스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KTX는 비쌌습니다. 이제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표를 샀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전주행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버스는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였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논밭이 보였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서울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주입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전주였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한옥마을 녹음 식당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정숙을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한옥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녹음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기와지붕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식당 앞에 섰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문을 닫았으니까요.
정숙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장 냄새였습니다. 나무 냄새였습니다. 집 냄새였습니다. 정숙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빈 식탁들이 가지런했습니다. 의자들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정숙은 한가운데 섰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소.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그대로 섰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턱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섰습니다. 눈물이 멈췄습니다.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손으로 뺨을 닦았습니다.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릇들이 가지런했습니다. 도마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칼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칼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칼이었습니다. 정숙은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뒤뜰로 나갔습니다.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장독들이 빛났습니다. 정숙은 다가갔습니다. 장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향이 좋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 있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 전주 한옥마을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정숙은 장독 뚜껑을 닫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화기를 보았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서운했습니다. 탁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 첫 번째, 부동산 중개인 만나기. 두 번째, 은행 가기. 세 번째, 변호사 상담받기. 정숙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이 명료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녹음을 팔 것입니다. 집도 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의 아파트 잔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숙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옥마을의 골목이 보였습니다. 관광객들이 지나다녔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숙은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68살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제까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했습니다. 결연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정숙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보았습니다.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숙은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한옥마을 입구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사장은 정숙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웬일이세요? 녹음하고 집을 팔고 싶습니다.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한옥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녹음은 가치가 높았습니다. 오래된 한옥에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아드님은 아시고요? 제 건물입니다. 제 마음입니다. 정숙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사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계산하더니 종이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최소 이 정도는 받으실 겁니다. 12억이었습니다. 정숙은 끄덕였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금액이었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일주일 안에요. 일주일이요? 그건 좀 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괜찮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중개소를 나왔습니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PB센터였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한 곳이었습니다. 팀장이 정숙을 맞이했습니다.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상담받고 싶습니다. 정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팀장이 커피를 권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곧바로 용건을 꺼냈습니다. 건물하고 집을 팔 겁니다. 그 돈으로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팀장이 놀랐습니다. 실버타운이요? 네.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숙이 물었습니다. 팀장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몇 군데를 추천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고급 실버타운들이었습니다. 여기 가평에 있는 아너스 라이프가 제일 좋습니다. 최고급 시설이지요. 의료 서비스도 훌륭하고요.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정원이 넓었습니다. 호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리조트 같았습니다. 입주 비용이 얼마입니까? 선납제입니다. 20년치를 한 번에 내시면 됩니다. 10억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10억이었습니다. 정숙은 계산했습니다. 건물과 집을 팔면 12억 정도였습니다. 실버타운 입주 비용을 내고 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생활비로 충분했습니다. 상담 예약해 주세요. 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팀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정숙은 가평으로 갔습니다. 아너스 라이프를 방문했습니다. 상담사가 안내했습니다. 시설이 훌륭했습니다. 넓은 로비에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라운지에서는 입주민들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원을 산책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운동시설도 있고 도서관도 있습니다. 요리교실, 미술교실, 와인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모든 것을 둘러보았습니다. 객실도 보았습니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창밖으로 호수가 보였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네.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수요일에 계약했습니다. 목요일에 녹음이 팔렸습니다. 금요일에 집이 팔렸습니다. 매수자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옥마을의 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숙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 앨범, 남편의 유품 몇 가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처분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연락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직원들이 왔습니다. 짐을 실었습니다.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습니다. 가평으로 가신다고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정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녹음의 간판을 내렸습니다. 30년을 걸려있던 간판이었습니다. 남편이 쓴 글씨였습니다. 정숙은 간판을 만졌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쉬어야겠어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간판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함께 가져갈 것이었습니다. 문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매매 완료. 붉은 글씨였습니다. 정숙이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크고 선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도 똑같이 붙였습니다. 매매 완료. 붉은 글씨가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녹음을 둘러보았습니다. 빈 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도 없었습니다. 의자도 없었습니다. 모두 처분했습니다. 덩그러니 빈 공간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맛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홀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젊은 정숙이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 정숙이 말했습니다. 작별 인사였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를 돌렸습니다. 자물쇠가 찰칵 잠겼습니다. 정숙은 열쇠를 부동산 중개소에 맡겼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앞서갔습니다. 정숙은 택시를 탔습니다.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윤과 서아가 일어났습니다. 늦은 아침이었습니다. 어젯밤 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전주 가는 거 맞지? 서아가 물었습니다. 응. 엄마한테 말 꺼내봐야지.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녹음을 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서울로 이사 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효도라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파트 잔금이었습니다. 잘 설득해야 할 텐데. 서아가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엄마도 나이 드셨잖아. 혼자 사시기 힘드실 거야. 도윤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몰고 전주로 향했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한옥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녹음을 찾았습니다. 도윤이 차를 세웠습니다. 도윤의 입에서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문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매매 완료. 붉은 글씨였습니다. 이게 뭐야?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종이를 만졌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장난이겠지? 어머니가 장난치시는 거야. 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보자. 도윤이 말했습니다. 차를 몰았습니다. 정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10분 거리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같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매매 완료. 어머니. 도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막 떠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달려가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사시던 분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직원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글쎄요. 짐은 전부 처분하시고 가평 쪽으로 가신다고만 들었습니다. 가평요? 도윤이 되물었습니다. 네. 실버타운인가 뭔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트럭이 떠났습니다. 도윤과 서아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혼자서 이런 결정을 하실 리 없어. 도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건물도 팔렸습니다. 집도 팔렸습니다. 어머니는 떠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옆집에 물어보자. 서아가 말했습니다. 옆 가게로 갔습니다. 오래된 구멍가게였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정숙과 친했습니다. 정숙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도윤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도윤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가평에 있는 실버타운에 가셨어. 실버타운이요? 어디요? 아너스 라이프라고 하더라. 거기 입주하셨대.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다고 하시더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쌀쌀했습니다. 당신 노후는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가게랑 집 판 돈으로 남은 인생 편하게 사시겠다고.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아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요? 전부 실버타운 입주 비용으로 쓰셨대. 20년치 선납하셨다더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12억이었습니다. 아파트 잔금이었습니다. 모두 사라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윤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차로 돌아왔습니다. 가평으로 가자. 도윤이 말했습니다. 지금? 응. 당장.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이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12억이 사라졌습니다.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아파트 잔금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도윤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돌잔치 날 창고에 혼자 계셨던 어머니. 자신은 외면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자신들을 외면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가평으로,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하지만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달라졌다는 것을.
더 이상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붉은 글씨의 선언은 단순한 매매 완료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도윤은 차를 세웠습니다. 앞에 거대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아너스 라이프라는 금색 간판이 햇살에 빛났습니다. 여기가 실버타운이야? 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리조트처럼 보였습니다. 넓은 정원이었습니다. 호수가 있었습니다. 분수가 물을 뿜고 있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었습니다.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이곳이 요양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찾아왔는데요. 오정숙이라고 도윤이 말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오정숙님. 지금 라운지에 계십니다. 라운지요? 네, 와인 시음 강의 중이십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라운지 문이 보였습니다. 유리문이었습니다. 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 서아가 가리켰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베이지색 리넨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같은 연배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소믈리에가 앞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웃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전주에서 보던 피곤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도윤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라운지 안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정숙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 내외를 보았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차분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옆 사람에게 가볍게 목례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도윤과 서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어머니가 낯설었습니다. 평생 작아지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냐? 정숙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반갑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도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정숙은 문을 가리켰습니다. 밖에서 이야기하자. 복도로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말씀도 없이 너무 놀랐잖아요. 억지 미소였습니다. 이런 데는 돈도 많이 들 텐데 저희랑 상의하셨으면. 상해? 정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 돈을 쓰는데 왜 너희와 상의를 하냐? 서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이 나섰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잖아. 그 돈이면 우리 아파트 잔금도 있고. 아파트 잔금? 정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던 게 그거였지. 내 녹음을 팔아서 너희 아파트 사는 거. 도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돌잔치 날 들었다. 다 들었어. 정숙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낡은 식당이라고 했지. 처분하면 강남 아파트 잔금 치른다고 했지. 손주나 돌보면 좋겠다고 했지.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라. 정숙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결심했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너희 아파트 잔금이 되지 않는다. 그럼 그 돈은 다 어디 갔어요?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입주금으로 다 썼다. 20년치 식비, 주거비, 의료비 선납했어. 20년이요? 그래. 내 남은 인생을 위해 쓴 거다. 정숙의 목소리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너희에게 물려줄 유산은 없다. 한 푼도. 그 말이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이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정숙이 덧붙였습니다. 여긴 예약제다. 내가 초대한 손님만 들어올 수 있어. 너희는 명단에 없으니 돌아가거라. 차갑게 말했습니다. 와인 강의가 끝나지 않았다. 정숙은 등을 돌렸습니다. 라운지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유리 너머로 어머니가 다시 자리에 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서아는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나가시는 길은 이쪽입니다. 안내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로비를 지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도윤은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 끝났어. 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파트 잔금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떠났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도윤은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챕터 7 당신들의 유산은 없습니다. 정숙은 라운지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와인 강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와인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잔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소믈리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와인은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숙성 기간이 10년이지요. 시간이 만들어낸 깊은 맛입니다. 정숙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아들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드디어 차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정문을 지났습니다. 도로로 나갔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캉 소리가 났습니다. 맑은 소리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정숙도 일어섰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 점심 같이 드실래요? 좋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넓은 창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정원이 보였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까 오신 분들은 가족이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보셨겠네요. 그렇지요. 정숙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뷔페식이었습니다.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샐러드, 파스타, 생선 요리, 고기 요리. 정숙은 접시를 들었습니다. 샐러드를 담았습니다. 생선 요리를 조금 담았습니다. 과일도 담았습니다. 많지 않게 담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호수가 보였습니다. 잔잔했습니다. 햇살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오리 몇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경치가 참 좋지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틀째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이네요. 적응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편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전주에서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장독대를 돌보았습니다.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등록금을 벌어야 했습니다. 결혼 비용을 대야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빨래를 해주었습니다. 정숙은 그저 먹고 쉬고 즐기면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어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모시고 살자고 했거든요. 근데 며느리 눈치 보는 게 싫어서 여기 왔지요. 정숙은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전혀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자식 눈치 안 봐도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림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정숙도 웃었습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점심을 마쳤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소파, 책상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호수가 보였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5통이었습니다. 모두 아들이었습니다. 문자도 여러 통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제발. 정숙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이미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삭제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문자도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아너스 라이프의 일과에 적응했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산책했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전에는 요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점심 후에는 낮잠을 잤습니다. 오후에는 그림 수업이나 도서관에 갔습니다.
저녁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날은 한식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양식이었습니다. 매일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산책했습니다. 호숫가를 걸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정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쉬는 거구나. 처음 아는 감각이었습니다. 68회 만에 처음 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커뮤니티 키친을 발견했습니다.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요리 수업을 열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숙은 신청했습니다. 정숙의 한식 교실. 매주 목요일 오후로 정했습니다. 공지가 나갔습니다.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10명이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나물, 두부, 고추장, 된장. 오늘 메뉴는 비빔밥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정숙이 설명했습니다. 나물은 너무 오래 데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식감을 남겨야 해요. 시연했습니다. 시금치를 데쳤습니다. 찬물에 헹궜습니다. 물기를 짰습니다. 참기름과 소금으로 무쳤습니다. 우와, 간단하네요. 한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정성만 들이면 됩니다. 정숙이 웃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숙은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비빔밥이 완성되었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네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정숙은 흐뭇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인정받는 기쁨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정숙이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숙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문득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아파트 걱정하고 있을까요? 며느리와 다투고 있을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돌아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기로.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차단한 번호였지만 알림이 떴습니다. 아들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집으로 돌아오세요. 정숙은 한참을 이메일을 바라보았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나의 집은 이제 여기다. 너도 내 가정을 잘 건사하며 살아라.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전송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빛이 호수를 비췄습니다.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온전히 자기 것인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기대되었습니다. 68회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정숙은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너스 라이프의 정원에 꽃들이 피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 호숫가에는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니었습니다. 장독대를 돌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편안한 아침이었습니다.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호숫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당에는 늘 아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 오늘 수업 있죠? 할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네, 오후 2시입니다. 기대돼요. 오늘은 뭘 배우나요? 구절판입니다.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빛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숙의 요리 교실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숙은 커뮤니티 키친에 섰습니다.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호박, 당근, 버섯, 달걀. 10명의 입주민이 모였습니다. 모두 정숙을 좋아했습니다. 요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성을 가르쳤습니다. 삶의 지혜를 나눴습니다. 구절판은 궁중 요리입니다. 정숙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8가지 고명을 각각 준비합니다. 색깔이 중요해요. 빨강, 노랑, 초록, 하양, 검정.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연했습니다. 호박을 채 썰었습니다. 가늘게 썰었습니다. 머리카락처럼 가늘었습니다. 30년 손맛이었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가늘게 써요? 한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연습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정숙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정성이 중요합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각자 호박을 썰었습니다. 당근을 썰었습니다. 버섯을 썰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정숙은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다니며 도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늘게요.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달걀 지단을 붙였습니다.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했습니다. 각각 지단을 만들었습니다. 황백 지단. 곱게 붙여졌습니다. 이 지단은 너무 오래 익히면 안 됩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살짝만 익혀야 부드러워요. 우리 인생처럼요. 너무 익으면 질겨지죠. 모두 웃었습니다. 정숙도 웃었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전주에서 손자 돌잔치를 위해 구절판을 만들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꼬박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만들고 있었습니다.
함께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고 있었습니다.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구절판이 완성되었습니다. 8가지 고명이 무지개처럼 놓였습니다. 가운데 밀전병을 올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우와! 감탄이 터졌습니다. 사진 찍어도 돼요? 물론이죠. 모두 사진을 찍었습니다. 완성된 구절판과 함께 찍었습니다. 행복한 얼굴들이었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밀전병에 고명을 올렸습니다. 돌돌 말았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게 궁중 요리구나. 정숙 씨 덕분에 귀한 걸 배워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정숙은 뿌듯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요리했습니다. 하지만 인정받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맛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뭘 배워요? 신선로를 만들어 볼까 해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와, 기대돼요. 모두 기뻐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정리를 마쳤습니다. 정숙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숫가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얼굴에 닿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풀내음이 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메일 알림이었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3달 동안 여러 통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화난 내용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 생각은 안 하세요? 그 다음은 변명이었습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애원이었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정숙은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달랐습니다. 엄마, 강우가 엄마 보고 싶대요.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나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손자 이야기였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우.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손자였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시 그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강우가 보고 싶으면 여기로 데려오너라. 하지만 돈 이야기는 하지 마라. 할미는 더 이상 너희 은행이 아니다. 전송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잔잔했습니다. 정숙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버렸다는 죄책감,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작은 새였습니다. 벤치 옆 나뭇가지에 앉았습니다.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아올랐습니다.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정숙은 그 새를 보았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녹음. 전주의 식당 이름이었습니다. 시원한 그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자. 그것이 남편의 꿈이었습니다. 정숙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에게 그늘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그늘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에게 그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그늘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평생 일했습니다. 쉴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숙은 자신을 위한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시원하고 평화로운 그늘.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늘. 내가 나의 녹음이 되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 그것이 정숙의 마지막 레시피였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석양이 호수를 물들였습니다. 붉은 빛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정숙은 그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숙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요리 수업에 참여했던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먹으러 가요. 같이 가요. 정숙은 일어섰습니다. 네, 갑니다. 할머니들에게 걸어갔습니다.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에 울렸습니다. 정숙의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현재를 살고 있었습니다. 68회 만에 찾은 자유였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정숙은 방에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별들이 빛났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요? 속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이제 너도 쉬어도 된다고.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감사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자신을 지켜서, 새로운 시작을 선택해서 고마워.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미술 수업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기대되었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아너스 라이프는 고요했습니다. 호수의 달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곳 한방에서 오정숙은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잠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여자. 마침내 자유로워진 영혼. 68회 만에 자기 자신이 된 사람. 그녀의 마지막 레시피는 완성되었습니다.